안녕하십니까.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 목요일 방송 찾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만 이렇게 몸이 좀 추운가요? 아니면 이렇게 따스한 인간의 뭔가 온도계가 없어서 그런가요? 되게 추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질 때 사람이 퇴근길에 또는 출근길에 유혹을 느끼는 데가 있죠. 어디였죠? 그쵸? 아침에는 제과점을 지나갈 때 그 빵의 그 냄새, 예. 그리고 또 퇴근하는 길에는 이제 곧 나오겠죠. 군방과 군고구마도 분명히 나올 텐데요. 그 속에서 또다시 이제 풀빵의 향내. 거기서 더욱 우리가 발걸음을 일단 열심히, 우리 오늘 장 좀 어려웠지만 같이 잘 대응하셨죠? 이럴 때 피로감 풀기 위해서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국물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국물하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국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오뎅 국물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동 국물 나왔고요, 그 속에서 이제 부대찌개까지 나왔습니다. 끝나고 저희도 한번 오늘 오래간만에 따뜻한 국물 우리 연출팀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쏠 생각입니다. 근데요, 상당히 차가워진 몸을 달래기 위해서요, 이 많은 국물 중에 하나가 안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나는 짜장 하면 나는 짬뽕 하는데요. 이 짬뽕 국물이요, 이 추운 상황에서 몸을 조금 더 다른 국물보다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좀 힘드셨죠? 오늘 상당히 또다시 흔들거리면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린 장세였습니다. 우리나라 꼭 선반영이었는지 잘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연 바닥 다지기 테스트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인지 대응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시황 정리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특히나 기관들도 대형주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던 기관들 들어오지 못했죠. 23.46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3.78포인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조금 위축되면서 3.11포인트 하락 마감 501.05포인트입니다. 전체로 코스닥이 상당히 더 위축되고 있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웃으신 분이 있으신 반면에 우르신 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황간 잠시 뒤에 멘토분들과 상세히 살펴보겠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들어오셨지만 어제 긴급하게 투합진되었죠. ECB 쪽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가능성, 그리고 미국발 FOMC 부분에서 전 위원들이 모두가 다 이 축소 가능성을 준비하자라는 얘기 때문에 위축되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좀 올랐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중요한 시점인가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농담 조금 그만하고요. 집중적으로 시황관 살펴보면 제 시황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또는 제 전략 속에서도 전혀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샘플러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주식 승천 멘토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셨는지 성적표 조금 우려도 됩니다. 특히 대형주 포트들 갈 때 제대로 못 갔고 지금 빠질 때 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성적표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매수가는요, 제시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밴드에 적용해 편입시도합니다. 최대 포트폴리오는 5종목까지 편입해서 운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10분의 멘토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서로 간에 전략을 세웁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먼저 나왔네요. 와, 이쁘다 이뻐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금일장 옴니 시스템이 0.71% 역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호, 앞자리가 9% 부근이 3종목이나 들어옵니다. 안전한 포트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3.39% 다시 상승 마감을 하면서 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성화이텍 꾸준하게 여전히 오늘 화두가 된 건 자동차 부품의 팩트였습니다. 16.7%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이오링크가 아쉽게도 금일장 9,800원인 손절가를 터치로 인해서 손절 매도 처리 7.5% 손절 매도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되고요.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이브전 INC가 금일장 역시 손절가가 아닌 이익 실현 가격이죠. 입절가인 4,610원을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원칙에 따라서 4.1%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이익 실현 제외되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내일장 예병군 멘토는요, 세이브전 INC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SK 네트워크스로 채웁니다. 매수가 7,05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3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금일장 차바위원이 강보합 정도로 포트에 들어오면서 0.5%의 플러스 수익률로 들어옵니다. 3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대형주로 포트를 짜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조금 시세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요. 금일장 웅진케미칼과 우리금융은 보합 마감하는 모습들이 가장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이드코멘토가 빙그레를 매수 편입을 시도했죠. 네, 91,500원에 포트에 편입이 성공했습니다. 91,500원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드코멘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가치적인 측면인데요. 셀트리온은 어제장에서 매수 편입 시도됐죠. 41,900원에 신규 포트에 편입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일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두산엔진이 시장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5.17% 하락 마감 모습의 강보합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의견과 함께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0%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림홀딩스가 26.1% 조금 주저앉았는데 시장 분위기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인 것 같은데요. 역시 그래도 포트는 양호하게 뒀고요. 리드코프 11%의 수익률 기록합니다.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이제는 새 신랑 아니죠? 네, 좀 묵은 신랑이 돼갑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가는데요. 제가 얄미워서 그랬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상로 멘토의 에버다임 오늘장 좀 아쉽게도 2%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산이 23.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3.1%로 당당하게 2위를 기록하고요. 3위 김용준 멘토의 이라콤이 18.2%를 기록합니다. 2위와의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이효일 멘토의 성화이텍 16%의 수익률, 나무르 멘토의 웅진케미칼 12%의 수익률 기록합니다. 명예전당을 보기 앞서서 수익률 베스트 1위는요. 눈치채셨죠? 그렇죠.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단기간에 강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하림홀딩스로 26.1%를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멘토들이 작두탈 때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전당 볼까요? 네, 예병 멘토 나홀로 계속 1위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금메달 성우전자로 24.2%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포트가, 시장의 분위기를 빠져나가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달려갔던 수익률이 많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파생시장도 사실은 거의 원A장이었습니다. 원A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쌤은 차라리 역발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만 가지고도 오늘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 놓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재훈 멘토 수익률 1위. 요즘 계속 1위거든요.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는 참 좋게 했지만 오늘 그렇게 쉽진 않았었습니다. 파생시장도 그렇게 쉽게 대항할 수 있는 대응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같이 일단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부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다임이 오늘 빠졌는데, 에버다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하단 자체는 일단 지지를 받았던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계업종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경기 순환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복세가 지금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 자체를 계속 받는다는 그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지 나왔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본전에서라도 익절 가격에서 좀 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내일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보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은 시그네틱스를 한번 보실 건데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지지점 자체는 완벽하게 지지는 되고 있지만 지금 상승에 대한 탄력분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만큼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가라앉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에 한 번 더 휩쓸려야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일단 하단 자체를 지지하는 가격대에 지금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갭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고 우리가 짧게 손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벽산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홀딩 하십시오. 일단 홀딩 하시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게 지금 한 2달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좀 하시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0%, 20%를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 종목 단기적인 플랜으로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 이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금일장에 같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하락 마감했지만 믿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보유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벽산 역시 그런 관점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자, 정재현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이 좀, 이제, 내려놓지 않으실 거죠? 네. 당분간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멋지십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예, 우선 하림홀딩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600원대 고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음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때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월봉부터 일봉까지 상당히 일단 정배열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림홀딩스죠. 그냥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도 좀 보시게 된다면 약간의 좀 손실권역에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배열권역입니다. 즉 정배열권역이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이 긴 박스권역을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목표치가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리가 지속이 됐고, 거기에다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포트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더 이상의 대부업체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혹시 정재현 멘토 때문에 더 이상 대부업체는 아니다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가의 미소 참,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보시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신고가의 흐름이 그렇죠.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월봉 그리고 주봉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전부 정배열권역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주식 잔소리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근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이 한스바이오메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톡스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러 시장에는 슈원스가 있다면 페이스 리프팅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니까 홀딩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AS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시장에 온탕렌탕이 발생이 되고 있고 추세로 홀딩해서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힘들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빠져서 힘들기에 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잡아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요. 종목 발견 신받다부터 해서 시황관종을 핵심적으로 다뤄보고요. 두 분 다 기법을 갖고 있죠. 그걸로 완전히 해처모를 해서 시장을 각계로 깨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한간입니다. 올 연말까지 랠리 가능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종목 발견, 신받다 부분을요. 심층적으로 시황간 쪽으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원 멘토가 이슈를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시황간과 함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그 우려가 일단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와주는 부분들, 연준에 따르면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해 부합을 한다면 수개월 이내에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즉각적으로 좀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후반에 2030선까지 올라섰지만 이번 주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여기에 따라서 탑픽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대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삼성화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위아와 삼성화재가 탑픽 종목을 일단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정재원 멘토를 통해서. 어제 FOMC 10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문제는 뭐였냐면 시장에서 위축되었던 것은 전 위원들이 모두가 다 조기 종료에 대한 축소 부분을 시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위축이 돼서 미국장이 오후장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대응이 되다가 중국발 지표가 확장 50이라는 숫자를 위로 올려는 놓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둔화, 거기에 또 하나 붙으면 ECB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가능성까지 타진했다.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불안감들도 분명히 공존했다라는 거죠. 자, 지표들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인데, 자, 정재원 멘토. 네. 우리 좀 시황관 쪽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과. 네. 앞으로의 연말 가능성의 랠리도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연말 랠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FOMC에 따른 그런 부분들, 테이퍼링에 나올 수 있다, 조기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미 캐캐 묵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쪽으로 한 바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곧 이제 이벤트가 하나가 좀 있을 겁니다. 그게 삼성과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일단 하락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안 좋았던 부분들, 이미 알고 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을 시켰을 뿐이지 일단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기엔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일단 미국 시장, 이 좌측에 보시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고요.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다우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하고는 틀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가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중국 시장이 11월 14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11월 14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일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약 1.6%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1.3%를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장이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 시장에 표출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 종목군들 경기 민감 섹터들이 다 많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코스피 종목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군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시장의 영향이 좀 상당히 많이 받았다. 즉 미국이라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보다는 중국 쪽에서 밀려 내려왔었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종목의 시장에 접근을 하느냐가 일단 주식에 대해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현금을 들고 가느냐 이 부분들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또 이상로 멘토의 시황 관점을 좀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지금 앞에서도 제가 핵심적으로 딱딱딱 찝어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 랠리의 대응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네, 일단은 정재원 멘토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한번 같이 오늘 코스피 5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시장이 10시에 시작을 하죠. 보시면 10시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증시 자체가 꺾이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저항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차라리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머징 시장 쪽으로 수출하는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소비는 크게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신에 주가는 괴리율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매도세가 외국인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세를 보이고 매수세를 보일 때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대신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간의 저가 매수세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는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는 실적이라는 부분의 기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 대한 비중을 크게 보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밑에 나라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수출적인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비롯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저가 매수세에 놓여있던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던 그런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같이 개편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빠지는 거에서는 공포의 매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두 분은 조금 보수적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매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서.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네. 삼로기법으로 한번 보죠, 차트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월봉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코스닥은 저도 모르겠고요. 그만큼 코스닥에 관해서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저는 좀 지금 보는 시각이고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단이 했던 205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아직까지 분출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증시 자체를 월봉상으로 이끌 때 보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상로 멘토님.
삼록이법에 선이 3개인데 하나만 나오네요? 네, 일단 월봉상으로 보고 이제 자세하게 일봉으로 들어갈 때 이제 3개가. 제가 좀 급했네요, 내 마음이. 시청자의 마음이다 보니까. 네, 시청자님, 원래 소중한 것은 빨리 볼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2050포인트 자체를 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일봉상으로 들어가서 삼록이법, 바로 선 3개로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선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선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고요. 지수기 때문에. 이렇게 선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상단 밴드,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로 봤을 때 현재 같은 경우에 상단 밴드는 20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2010포인트죠. 그리고 가장 밑에 밴드는 1970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선 3개가 균일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장 밑에 가격대가 강력한 매수 권역이 되겠고요.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에 나서는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이런 하락이 나타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도주 패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기 민감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전기, 전차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을 이끌고 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편되면서 지금까지 바닥에 있던 경기 순환주들이 저는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단에 197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 그리고 지금은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상로 멘트의 삼록이법을 놓고 좀 보니까, 저점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더 눌리게 되면 매수 포지션으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자리고, 대략적으로 좀 삼록이법의 하단 밴드를 보니까 1957포인트 정도로 좀. 네, 1970포인트고요. 그래서 2010포인트에서 하단으로 1970포인트까지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해서도 절대 무방합니다. 지금 무조건 매수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대박 플러스 저녁 7시에 우리 이상로 멘트 삼록이법을 좀 더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겠고요. 자, 이에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는데 저는 조금 강하게 좀 보는데요. 시장 일단 저는 공포 계속 사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파생에서도 매도 수익보다는 매수 수익으로 더 많이 챙겼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정재훈 멘토 이해 한번 보죠. 마디 가지고 시장 위치 저점 매수 어디인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보시면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 나오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이 나오고 저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역 만큼 일단 빠져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게 바로 이 값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시간 동안에는 물려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리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즉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대박 플러스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의 되돌림을 하게 된다면 약 2010에서 2020포인트대입니다. 네. 제가 출연했을 때, 즉 이상로 멘토가 월요일날 대박 플러스를 출연을 하고 제가 화요일날 출연을 하죠. 그날 약 종가 기준으로 2030포인트대를 찍었었습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외바닥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쌍바닥으로 간다라고. 그렇죠. 이중바닥, 네. 이중바닥, 짝꿍댕이라든가 아니면 저점 진바닥을 확인하고 간다라는 부분들, 네. 일단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따라서 매도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밀려봤자, 지가 많이 밀려서 1960 정도밖에 더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따져봐도 이제 1%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즉, 맨 첫 최저점에서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도 물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섹터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ETF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군들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과 함께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상세하게 지금 살 수 있는 위치점까지는 확인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진행자를 하고 있고 메인 MC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분명하게 이제 정보력을 좀 더 취합을 하는데요. 뭐 지금 투신, 운용사, 그다음에 증권사, 연기금 이쪽에 지금 극비 정보를 살짝 하나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공격 매수를 좀 따라 들어왔었죠. 그런데 지금 투신 쪽 매도 압박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여의도 시각에서 돌고 있는 내용은 곧 중소형주 쪽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변경,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번 주에 조금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가 나오더만요. 요것도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일부요, 이 포트폴리오 정관 변경이라는 게 하나 지금 생기고 있어요. 대형주도 교체 타이밍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수익률, 확정 수익률 게임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좀 깊었나요? 네. 요거는 저는 대박 플러스 금요일날 신호등으로 찾아뵈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주초 무조건 상승, 걱정하지 말아라. 주후반 가서 조정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건 수급을 한 땀 한 땀 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수급 분석 한번 해봅니다. 자, 정재훈 멘토. 네, 수급.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매도도 너무 컸거든요.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일단 2,200억 가까이, 2,3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물량도 이렇게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매도가 나왔어도 2만 주 이내에 매도가 나왔었는데 2거래일 연속적으로 2만 주 이상, 금일 같은 경우는 4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폭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까지는 외국인 쪽에서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 2013년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은 토탈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상로 멘토는요. 수급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은 잘 봤기 때문에 수급도 네. 상당히 중요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심리인 건 맞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요. 시장을 이끌 때 외국인의 매수세는 상당히 과도하게 들어왔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내뱉는 물량을 본다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 자체를 상당히 많이 매집한 가운데 왜 이렇게 조금씩만 뱉어낼까요? 그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페이크 타임이 조금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화면으로 통해서 같이 보시면 연기금은 꾸준히 지금 매수 권역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이 사는 종목군들이 크게 오르는 종목군이 잘 없습니다. 그것은 하단 자체를 굳건하게 다져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외국인은 꾸준히 이틀 동안 매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매도가 분명히 나왔고요. 하지만 이런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 다시 연기금이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수상에 어느 정도 떨어짐 자체를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그 위에 외국인의 매물이 좀 더 들어올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장 자체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은 연기금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군이 그래도 주도주 패턴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 찾아봤더니 바로 삼성화재 같은 지금은 보험업종이 있었다는 거죠. 보험업종 이런 업종을 봤을 때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보험기간에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부화재 같은 기업도 네. 예,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수 방어적 성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차트 자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 랠리에 이런 보험주들도 한 건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급을 좀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보자고요. 기술적도 봤고 수급적인 측면도 봤어요.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저가 매력이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종목 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해서 지금 조금 힘든 종목. 자, 신규 진입해도 됩니까? 이상금 멘토? 네, 사십시오. 네. 정재현 멘토는요? 네, 매수해도 좋습니다. 네. 같은 의견을 좀 강하게 지금 당당하게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고점에서 매도 못 때렸거나 이익 실현 좀 수익금이 줄어들었거나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오시는 종목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들고 갑니까? 들고 가야죠. 네. 이상로 멘토는요? 손절하고 주도주를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하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이상로 멘토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럼요. 두 분의 종목 이제, 핵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황간 속에서 우리 이상로 멘토는 아주 좋게 보험주를 시황가 그리고 수급으로 가서 읽어주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매력을 좀 가져왔는데요. 현대 위아가 조금 의외예요. 네. 정정 멘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대 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엉뚱한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위아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대형 섹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2014년 시장에서도 자동차 섹터는 상당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부품 섹터들의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 위아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신고가가 생기고 있으면 또 속출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빠지지 않는다는 정재훈 멘토의 자신의 노하우도 하나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구 멘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의 주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은 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연을 좀 더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단에 있던 애들 한 번 더 다시 보고 포트폴리오 개편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시장은 간다. 나도 동일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바뀐다. 주인공은 주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웃으셨죠? 좀 무거웠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조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불시시야 당겨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방송 끝나고 짬뽕 국물이나 오뎅 국물이 필요하신 분들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같이 화심탄하게 오늘 같이 소주 한 잔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생방송 끝나고 5분만 대기합니다. 저희도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공포감, 그 다음에 중국발 지표 부정, ECB 쪽의 기준금리 위축인데요. 자, 공포감 재점화 가능성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이냐.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적과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연말 랠리는 가능하다. 역시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 충분히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수익 챙기자라고 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는요, 주식 보유 의견 속에서 연기금의 수급을 특징을 잡으면서 삼성화재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재원 멘토는 주식 매수 전략 여전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도 조금 손실나는 종목인들라도 고점 매도를 못했다면 지금 매도 때리지 말고 보유해서 들고 가자라는 강력 홀딩 의견과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주셨는데요. 포인트 이 얘기 주셨습니다. 신고가가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시장은 그렇게 쉽사리 조정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위아 벌써 이 가격과 갔는지 저도 이제 좀 알았네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다른 쪽 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두 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종목이 들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제가 오늘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현대통신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재훈 멘토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요, 우리 정재훈 멘토의 이지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대부분 다 어떤 이 기업을 혹시 한 번이라도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지바이오가 어떤 sektor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농축산업에 대한 모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계열사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팜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마니커, 서울사료 이런 자회사를 좀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좀 안 좋은 지진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방사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수산물보다는 육류에 대한 소비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게 된다면 짝수회에는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짝수회에는 시장이 주식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게 된다면 맥주에 치킨 이런 부분들 아마 공식적으로 좀 생각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벤트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 예정이 돼 있으면서 소비에 대한 증가 속도는 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의 26만 주 대량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가 시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정배열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또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 추세대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290원에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약간 눌러줄 때 5,150원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5,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에 맞서는 이상로 멘토의 현대통신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봅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잡주죠. 잡주고, 이 종목군이 시총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종목군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현대통신,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 등에서 홈 네트워크 전용으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급성장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적인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기반 자체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테마성 재료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뭐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내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조금 힘든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내일까지는 좀 더 이런 개별주 장세에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 네.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라는 포털 그리고 공공행정에 쓰는 부분, 원격제어 그리고 뭐 원격 의료까지도 있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분류적으로 여기 안에 다 포함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 그 중에서도 점유율 2위 업체인 이런 현대통신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주가상의 추이 자체를 우리가 삼선,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네. 가격 밴드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드릴게요. 하단 자체가 상당히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먼저 2150원 정도로 우리가 하단 밴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 같은 경우 2300원,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 같은 경우 2350원 이 가격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하단 밴드 자체를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은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를 돌파를 하고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가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밴드, 지금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가 상당히 밀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격 자체가 벌어져 있고 그리고 하단 밴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단 밴드까지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중간 밴드대를 우리가 가격적인 공략선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밴드 자체를 한번 보시고 네.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런 2,300원에서 2,350원 자체가 지금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 가격대죠. 이 밴드 자체를 우리가 가격권으로 공략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300원대를 제가 매수권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의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120원, 2,100원까지 제가 낮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000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매물권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3,000원대의 목표가에 호가에 걸어 놓으세요. 이런 거를 올라가다가 우리가 팔려고 하면 쉽게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꼭 걸어 놓으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멘토의 현대통신 앞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했죠. 잡주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세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작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적 테마로도 좀 엮여 있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정치적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증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주가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방식인데요. 이상로멘토가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금액으로 하지 말자. 작은 금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의 영역에 관점을 해보자. 나도 이런 종목에 자신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거니까요. 멘토는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이런 종목에 너무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첨부해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요. 우리가 고지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 방송을 보셨던 것 같은데요. 주식승천 예병군 멘토가요.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로 오늘 밤입니다. 현재 방송이 끝나자마자 10시부터 또다시 온라인 방송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plus.centive.co.kr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지금 거의 한 달째인 것 같습니다. 정재원 멘토가 수익률 1위를 하고 있죠.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정재원 멘토의
황금마디를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 평생 쓰는 법이겠고요. 평생 쓰는 법을 무료로 하니까요.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이들 접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여의도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빨리 오셔서 접수해서 대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쓸 수 있다니까요. 저도 시간 내면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수익률 1위인분과 함께 평생 쓸 수 있는 황금마디 기법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정재호 멘토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긍정의 힘으로 내일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